1학년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국어 1학년 1학기 3단원 언어의 세계 중에서 언어의 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30쪽을 펴보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언어의 본질 1타시를 공부했었는데요. 그때 퀴즈 과제가 나갔었죠. 정답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신의 학번과 사용명을 쓰세요. 자, 아직도 이름 안 쓴 사람이 있어요. 학번은 잘 쓰는데요. 이름을 안 쓰는 사람 꼭 자신의 성명 써주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1학년 3반 15번 학생이면 1315 이건 알고 있죠? 자기 이름 김보람 꼭 써주세요.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3번 엄마의 말소리가 언어죠. 나머지는 언어라고 할 수 없습니다. 3번 문제는 뭐였나요? 다음 중 언어의 본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그렇죠. 1번 언어들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자, 모든 언어들에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의 본질이라고 해요. 다음에 4번 자, 이 그림을 한국어에서는 나비, 중국어에서는 후대, 일본어에서는 조라고 하는 언어의 본질은 뭐였나요? 그렇죠. 말소리와 의미의 결합이 필연적인 관계가 아니다. 자, 언어의 자의성이었습니다. 잘했어요. 네. 5번 문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그래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뭐라고 하지요? 맞아요. 사회성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대화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본질은 대화를 봐야겠죠? 목미 주세요. 목미? 성호야, 목미가 뭐니? 우리 가게엔 그런 거 없어. 자, 여기서 성호는 언어의 어떤 본질을 어기고 있나요? 언어의 사회성. 언어의 사회성이라는 것은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사이의 약속이다. 그래서 성우처럼 개인이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사회성. 자, 그러면 오늘 언어의 본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오늘은 언어의 본질 중에서 역사성과 창조성을 공부할 거예요. 자, 여러분 교과서 130쪽을 펴보세요. 자, 먼저 언어의 역사성. 자, 다음 만화에서 우리가 언어의 역사성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만화가 나오죠?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어요. 130쪽에. 자, 여기서 주희와 조선시대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주희,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날아갑니다. 춥다 추워. 조선 사람, 이런 날 슈룹도 없이 다니느냐? 슈룹? 슈룹이 뭐예요? 어허, 보면서도 모르느냐? 이게 슈룹이다. 정말 어리구나. 아, 제가 어려 보기는 하죠. 그거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될까요? 스마? 뭐? 나무 밑에라도 가서 비를 피하려무나. 나무요? 나무는 또 뭐예요? 저기 서 있는 나무 말이다. 아, 나무요. 자, 여기서 주희와 조선 사람은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나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조선시대 사람이 말하는 것을 주희가 알아듣지 못하고 주희가 말하는 스마트폰을 조선 사람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타임머신이라는 기계가 정말 있다면 과거로 날아갔을 때 의사소통을 잘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먼저 질문 1. 슈룹과 스마트폰 중 오늘날 쓰이지 않는 말은 뭘까요? 그렇죠. 슈룹이죠. 슈룹은 조선시대 때 우산을 슈룹이라고 했어요. 정말 예쁜 말이죠. 우산보다 더 예쁜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슈룹, 우산을 말해요. 첫 번째 질문. 슈룹과 스마트폰 중 조선시대 사람이 모르는 말은 무엇인지 말하고 그 까닭도 함께 말해보세요. 자, 조선시대 사람은 물론 스마트폰이라는 말은 모르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그래요. 조선시대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죠. 그 물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없었어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조선시대 사람이 주의 보고 어리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주인은 어리고다라는 의미를 어떤 의미로 생각했을까요? 어려 보인다. 그렇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은 그런 뜻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사람은 어리석다라는 의미로 어리구나를 썼어요. 조선시대 때 어리다라는 말은 어리석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적다. 나이가 어려 보인다. 이런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이 뜻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어의 역사성. 네 번째 질문. 자, 이 그림은 음이겠죠. 이 그림은 조선시대 사람과 주위가 각각 어떤 말소리로 불렀나요? 말소리가 좀 달랐죠. 조선시대 사람은 나무라고 했어요. 나무. 그런데 주위는 오늘날 우리는 나무라고 하죠. 이렇게 말소리도 시간이 지나면 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자, 언어가 변하는데 그것을 역사성이라고 하죠. 근데 그 양상이 있어요. 언어 변화의 양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양상이란 말은 사물이나 현상이 어떤 모양이나 상태,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를 양상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모양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 변화의 그 상태, 모양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새로 태어나는 것, 신생이라고 해요. 자, 기억합시다. 신생.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기면 그것을 나타내는 말도 새로 생겨난다. 신생.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양상으로, 그렇죠. 신생한 단어에는 네티즌이랄지 인공지능. 이것은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서 오늘날 새로 만들어진 말들이에요. 이런 변화 양상을 신생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상은 성장이라는 게 있어요. 이 성장은 말소리가 변하거나 뜻이 변하는 것을 성장이라고 해요. 아까 나무를 조선시대 때는 나무라고 했다고 했죠. 그리고 어리다가 조선시대 때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의 의미나 소리가 변하는 걸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어 변화의 모양은 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소멸. 죽는 거죠. 없어지는 거.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개념이 없어지면 그것을 표현하는 말도 사라진다. 자, 예를 들면 지달. 지달이라는 것은 예전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 말을 타고 다녔잖아요. 말이 도망가지 못하게 고정하는 그런 장치였어요. 그 다음에 뇌, 바람, 미리네 이런 것들은 사라져 버렸죠. 어느 날. 좀 지달 같은 경우에는 사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없어졌지만 뇌나 바람이나 미리네는 산이나 강이나 은하수라는 한자어에 밀려서 사라진 그런 그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언어 변화의 양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생, 성장, 소멸.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오늘날 우리가 뿌리라고 부르는 것은 조선시대 사람들은 불휘라고 불렀다. 언어의 변화 양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말소리가 변했죠? 그렇죠.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자, 방갓이라는 말은 예전에 밖에 나갈 때 쓰던 갓을 이루는 말인데 오늘날 쓰이지 않는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 양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사물이 사라지니까 말도 소멸됐어요. 소멸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놀이꾼은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생겨났다. 이것은 언어의 변화 양상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새로 생겼죠. 개념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물이 생기거나 개념이 생기면 말도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놀이꾼은 새로 생겨난 말, 신생이라고 하죠. 새로 태어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하고 비슷하죠. 새로 태어나는 걸 신생, 말소리나 의미가 변하는 걸 성장, 그리고 없어지는 걸 소멸. 그러면 네, 언어의 본질, 세 번째 언어의 역사성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언어의 역사성이라는 것은
쓰이던 말이 쓰이지 않게 되어 사라지거나 없던 말이 생기거나 또 음이나 말소리가 변하는 등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특성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세요. 쓰이던 말이 쓰이지 않게 된 것, 슈르. 없던 말이 생긴 것, 스마트폰. 그 다음에 음이나 말소리가 변한 것, 나무. 나무가 나무로 말소리가 변했죠. 이렇게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해요. 이런 언어의 본질,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무슨 성? 역사성.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 132쪽을 한번 펴보세요. 언어의 본질 네 번째 창조성이 나와요. 창조성을 공부하기 위해서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분식집에 갔어요. 여러분들 분식집 잘 가시죠? 메뉴판에 새로 개발한 요리가 두 가지가 나왔네요. 하나는 쫄순이. 이 쫄순이라는 요리는 쫄면하고 순대하고 떡볶이를 볶아 먹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간다 해서 쫄순이라고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 요리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이 요리는 군만두와 튀김, 카레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요리예요. 새로운 메뉴죠. 자, 그러면 이 요리 이름은 어떻게 우리가 새로 만들 수가 있을까요? 군만두, 군, 튀김, 튀, 카레카, 군튀카 또는 군튀레, 카레으레, 또 카레만튀, 만튀카. 자, 또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언어의 창조성은 우리가 새로운 단어들을 필요에 따라 만드는 것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하지만 문장을 만드는 것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태블릿 PC로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분홍색 장미꽃 잘 그렸어요. 열심히 그려봤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과연 몇 개의 문장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5개? 10개? 아니요. 굉장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셀 수 없을 만큼. 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우선 4개만 만들었어요. 장미꽃이 피었다.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분홍색 장미꽃이 활짝 피었다. 분홍색 장미꽃이 활짝 피었고 주변에 비눗방울 날고 있다. 이것 말고도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것은 언어의 창조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여러 개의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자, 이걸 보고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어요? 선생님은 비가 내린다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또 비가 주룩주룩 내린다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이 그림을 보고. 또 비가 갑자기 내리니 약속 시간에 늦겠다라는 문장도 가능하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나는 우산이 없다. 이런 문장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또 이런 문장 어때요? 우리 엄마는 비가 오면 커피를 마신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걸어간다. 여러분들은 어떤 문장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문장도 맞아요. 그래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그래서 이런 언어의 본질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언어의 창조성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무수히 만들 수 있고 또 단어들을 결합해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언어의 특성을 창조성이라고 한다. 자, 새로운 단어 만드는 거, 군필의 새로운 메뉴, 군피카, 이런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면 그 새로운 요리 이름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해요. 무수히 많다. 우리가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 수 있는 문장의 개수는 무수히 많다. 이 말은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언어의 본질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수업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언어의 역사성 큰 소리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언어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변한다. 이러한 특성을 역사성이라고 한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창조성 한번 큰 소리로 설명해 보세요. 좀 어려워요? 자, 인간은 새로운 단어를 만들 수 있고 단어를 조합해서 무수히 많은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을 언어의 창조성이라고 한다. 잘했어요. 자, 오늘은 숙제를 하나 내주겠어요. 여러분들 160쪽에 보면 책상은 책상이다라는 아주 재밌는 소설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언어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게 해주는 그런 소설이에요. 그래서 그 소설을 끝까지 꼭 읽어오세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꼭이에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퀴즈 과제 잘 풀어서 제출하세요. 제출해야지 출석으로 인정이 된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또 만나요. 안녕.